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20일부터 24일까지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죠. 거기에는 오거돈 시장 이슈도 포함된 거예요. 예.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63.7%,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드디어 52.6%. 요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52.6%라고 하는 말은 오거돈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예.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현주가 그랬거든요. 오거돈 이슈가 총선 전에 터졌다면 마치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 치고 넘어가시죠. 이제 한국 사회는요. 한국 사회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지배해오는 어떤 세뇌에 가까운 이슈도 있는 거지만 이슈에 반응을 할 때 민주당의 나쁜 이슈가 터진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집하는 표가 생기고 이 과정들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선거 총선 전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며칠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이렇게 자기가 투표할 걸 뭐 결정을 한다. 투표장 내에 가서도 결정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52.6%가 나왔다는 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52.6%인데 지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지만 물론 이건 저는 한편으로 보면 리스크라고 생각도 들어요. 기대만큼 실망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52.6%에 달하는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서 제일 먼저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30% 넘는 항상 30에서 31, 2%를 유지하던 그 숫자가 28%로 빠지면서 거기에서 올라온 숫자와 그리고 무당층이라고 항상 그 스탠스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보고 민주당한테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록 힘을 실어주자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이제 반영됐다고 보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좀 착각할까봐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 그치. 우선 저는 이제 언년이한테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면 오거돈 변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건데 오거돈 변수든 코로나 변수든 이 X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에 따라서 Y라는 변수가 나오는 거고 코로나 우리한테 왔을 때 엄청나게 위기였는데 그것을 기회로 바꾼 건 우리의 민주당 공식이 옳았던 거죠. 오거돈 이 변수도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선거 국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당신 정신 못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포말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품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마치 대선 직후에 우리한테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65% 육박,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50% 돌파. 이 상황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야수님 얘기한 대로 이거예요.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저기 뭐 시대전환 인거 빼면 178 되겠지만 180이라고 치면 여기에 취하면 안 되는 게요. 정당 지지를 봐야 되거든요. 정당 지지에서 47석을 나눠 먹은 게 사실은 47석이 25개 대 22개였어요. 25개 대 22개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180이나 가져왔냐? 우리 시험을 봐도요. 살짝 썰어서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하거든요. 특정 곳에 특정 과목을 너무 잘하면 떨어져요.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꽈락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살살살 넘어가지고 180석을 지역구 선거가 1등만 기억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성과를 낸 거예요. 하지만 정당 지지에 있어서는 25대 22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우리가 코로나를 그렇게 잘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격차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포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진짜 신중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한 발 한 발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반대로 해석했는데 저는 이거는 포말이 아니고 저는 이거는 절박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의 절대 1등 공신은 김재원, 심재철이라고 보고요. 이 얘네들이 양쪽 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한쪽 자리를 잡아주니까 반대쪽 다리에 국민들이 그 절박함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너가 밀고 나가. 이쪽에 다리, 오른쪽 다리 잡혔으면 왼쪽 다리가 밀고 나가라는 이 절박함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심할 때가 아니에요. 과감할 때예요. 말 그대로
심재철이나 김재원류가 다리를 잡는다고 해서 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인인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국민들이 막 원하는 게 재난지원금 빨리 하고 코로나 빨리 하고 지금 이때 탄력을 받았을 때 쭉쭉 과감하게 쭉쭉 나가줘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외부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런 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뭐 겸손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야 협치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다 뭉개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힘을 줬을 때는 그 힘을 준 절박함이 있거든요. 이 절박함을 받고 과감하게 나가줘야지. 지금은 이렇게 뭐랄까 조심해야지. 부자 몸 조심하듯이 이렇게 좌우를 살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거 저도 동감하는데 밀어줄 테니까 막 해봐. 네. 그러니까 요거는 대한민국이 뭐 공산주의 국가냐, 뭐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보니까 63.7%인데 이 한편에서는 70% 돌파하냐 이렇게 뭐 궁금증 갖는 이유가 아까 말한 30% 과학 때문에 그러니까 30%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통일을 시키거나 전 세계 1위 국가가 돼도 안 찍을 사람들이니까 빼고 요거는 정상적 여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특정 세력이든 정파든 엄청나게 잘하면 국민 100%도 지지할 수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 사회에는 과학 30%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2% 이상 올라갔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하는 일종의 밀어준 효과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그 지점에서는 밀어준다는 것이 조심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조심하는 건요. 대개 보면 구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서 뭔가 말을 너무 앞서가서 해가지고 이게 한번 파장을 준다거나 하는 되게 말의 구설이고 밀어줄 테니까 해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저는 국회 내에서 또는 이슈를 만들어갈 때 개혁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대단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만들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생 챙겨라 이런 부분도 그렇죠. 있는 그게 거고. 지금 이제 뭐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내가 무슨 선비질로 된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앞바퀴가 안 가면 뒷바퀴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쟤네들이 안 도와주면 180석으로 밀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씩 가야 된다는 건데 너무 빨리 뛰다 보면은 결국 스텝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되 개혁 법안은 한 번에 던지지 말고 하나씩 국민들에게 계속적 지속적 만족을 주면서 가면서 이 개혁 법안과 함께 민생 법안들을 함께 돌려주면은 지금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이 분들이 사실 원래 우리의 고정 지지층이 아닌 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세련되게 가진. 여기 욕 먹을까봐. 잠깐만요. 이게 리얼미터가 아까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5일 동안인데 전체 유권자 수가요 2,524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샘플을 갖고 그러니까 500명 이런 것도 아니고 대개 국민들은 지금 뭐 내가 찍었건 안 찍었건 민주당 잘해라 기대한다 이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거돈이 효과를 못 내는 게 그거예요. 오거돈이라는 이슈 자체가 예전 같으면 오거돈 같은 사건 나면 이거 가지고 조중동이 때리고 하면서 아유 저 새끼들도 똑같네 이러고 그렇지. 표가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놈들도 똑같고 저놈들도 똑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놈 찍겠다 이런 식으로 표가 분산되는 게 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야 이놈도 저놈도 똑같은 게 아니라 얘네들 일 엄청 잘해. 그러니까 이쪽을 몰아줘.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이라는 당이 생긴 이후로 거의 최대 지지율일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지. 예, 이 정도의 힘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말 과감하고 광폭으로 쭉쭉 나가야 된다. 돈 좀 더 주셔도 되는데.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 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왔을 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반응들 있잖아요.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국회 열리지도 않았잖아. 민주당 뭐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일부의 뭔가 이런 분들인데 예를 들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어떤 특정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 같은 분들 잘하고 있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 역할이 필요해.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는 저렇게 막 언론 같은 데 나가서 세게 발언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심리적인 서로 의도하지 않은 갈라치기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소수 정당보다는 훨씬 더 이 어떤 그 일사분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에서 기존하는 게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은 나와가지고 검찰 개혁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180석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지만 말이 되는 표현은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지 똑같이 나와야 네.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선자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도 50%가 넘는 민주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절대 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 건 비정상이에요. 보통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40%만 넘어도 대박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 건 그 사회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코로나로 대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을 50%를 기준으로 놓고 나서 앞으로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밑으로 빠지면 야 우리 뭔가 잘못됐다 뭐 잘해야 된다 뭐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보통 때의 정상적인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35%에서 38%이 정도가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의 그냥 보통 때의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 넘는 거에 대해서 야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반영된 것뿐이지 이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 최고 지지율 내 여당 이런 식으로 붙잡고 50% 밑으로 빠지면은 우리가 뭔가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새로운 거 내놔야 돼. 뭐 더 강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당이란 건 뭐냐면 국정을 끌어가는 당이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오히려 상당 부분 정리돼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열린우리당이 왜 망했는데 그 초선 리스크가 왜 나왔는데 맞아. 야 우리가 정권 이제 제대로 잡은 거야라고 막 여기저기서 다른 말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요 내 당선자이거나 국회의원인 내가 당의 당론 비슷한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사방에서 하기 시작하면은 당내에서도 어색해지면서 그게 분란의 씨앗이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할 건지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180명이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뜻과 맞춰가면서 일사불란이라는 표현은 약간 군사적인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면 정돈되어 있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 더불어시민당과 15일까지 합당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네. 8일부터 그러니까 1일부터 8일까지 8일 동안 권리당원 전원 대상으로 이제 합당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고요. 12일 날 중앙위원회 통해서 합당 결의를 하고 중앙위원회가 정한 합당 수임기관 아마 이건 최고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5일까지 합당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할 계획이다. 우리 예상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이 교섭단체를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7월달 공수처 세워지는 데까지는 쓰지 않을까 했는데 민주당의 메시지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 개원 전에 합당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보시면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를 위성으로 만들었다를 OX를 해보시면요, 둘 다 안 만들었다 이 상황하고요. 미래한국당만 만들고 더불어시민 안 만들었다. 둘 다 만들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인데 어떻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후보 추천위원을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합당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괜히 꼼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져가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도를 걷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더불어시민당 원내대표 참여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네,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음이 좀 성급하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1999년도에 사립대학교 기성회비를 지금 덕수 법무법인이 지금 진선미 의원님 하고 같이 없앴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신 이석태 변호사님 하고 같이 소송을 해서 없앴는데 그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 날 춘투라고 해서 보통 대학들이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4월 말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4월 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규정집부터 모든 것을 법령을 다 확인을 했고 목표 하나 잡고 움직였는데 이게 말이에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처음부터 포지션이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강욱 비서관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원래 계획대로 잘하고 계신데 우린 180명이에요.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 당선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역량 발휘를 하려고 하게 되면 같이 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입장을 맞추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여러분들 정비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자의 전공이랄까 이 메시지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을 뭐랄까 이렇게 더 그 검찰 개혁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메시지가 한쪽에서는 왜 최강욱만큼 못하냐, 또 한쪽에서는 뭐 정반대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갈라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찌 됐건 간에 뭐 그 열린 민주당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분당 사태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는 같은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또는 열린민주당 내에서도 서로를 자극하는 표현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검찰개혁 쪽에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 부분 그게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쪽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서로 뭔가 다시 한번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 누가 끌어가고 누구는 뒤에서 받쳐주고 하는 그런 협업 플레이가 돼야 되는 거지. 니들은 무슨 열린민주당 지지자니까 나가, 너 더불어시민당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의 목적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뭉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에 와서까지 댓글창에 보면은 뭐 열린민주당 까고 더불어시민당 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목적은 우리들끼리 싸워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을 이기면 되는 목적이 아니잖아. 싫어하는 쪽을 이기는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미래통합당이라니까. 네, 저는 그 아직까지 비례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한 게 사실 링 위에서는 얼마든지 싸워도 됩니다. 때릴 때 저 사람 아플까봐 걱정하고 때리는 권투 선수 없거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우는 게 링 위예요. 선거판은 전쟁터란 말이에요. 어차피 당명이 다르게 됐고 이게 승부인 거고 한 의석 하나를 두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 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력을 다해서 상대방을 죽인다는 마음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싸움판인 거예요. 그런데 링이 경기가 끝나고 링에서 내려왔으면 악수하고 서로 잘했다고 두들겨주고 집에 가는 거지. 링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새끼 나 너무 세게 때렸어. 저 새끼가 때린 것 때문에 아직도 멍이 들어서 아파. 그것 때문에 저 새끼 미워할 거야.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저는 선수들끼리 싸웠으면 당당하게 야 잘했다. 나 졌다 하고 끝나는 거야. 뭐 말이 많아 막.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고 싶긴 한데 저는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요. 경기하고 비슷해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와 비슷해요. 경기와 비슷한데 그 경기도 마무리할 때는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안아줘요. 걔 누가 이기고 누가 졌고를 나누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적은 의석을 차지한 열린 게 너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린 민주당이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고생했다. 어떻게 졌으면 좀 그래 그 욕 좀 먹어줄게 좀 해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좀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니까 뭐 손이 잘못했니 정이 잘못했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그래
하면 되지. 야, 쟤네들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가 예. 잘났어? 우리가 잘나서 이긴 거야. 이렇게 꼭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몰입하면은 이게 대선까지 간다니까요. 나중에 또 당권 할 때도 지지고 볶고 할 거야. 야, 이런 거는 좀 빨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종의 이제 약간 초등학생 같은 심리. 우리가 이겼다 또는 우리가 졌다 그 감정만 갖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고 문 대통령 지지를 했는지를.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만 갖고 따지면 상대방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큰 대의로 보면 이제 안아줄 때도 됐잖아. 그만하라고 제발 부탁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해서 서로를 까고 있는 분들이 초등학생 같은 심리야.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니들 비겁한 플레이 때문에 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을 60 먹은 초등이라고 한다고. 아니 내가 어저께 그런 말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 봤어. 어떤 뭐 방송 채팅창에서 새날이 어쩌고저쩌고 새날이 비겁해 보인다는 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양반들아 듣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야. 새날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선거철에서 어느 쪽 편을 안 들었다고. 내가 말했지. 그게 제일 쉬운 거라고. 한쪽 편 들고 그쪽 깃발 세우고 우리한테 생각이 반대되는 사람 막 배척하고 그러면 쉬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방송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치관은 딱 몇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열린민주당을 지지했건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했건 간에 우리 출연자들이 방송에서 어떤 말을 하건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개인의 자유니까. 그 자기 가치관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라 하지 말아라가 어떤 사람들은 열린민주당 공개적으로 지지한 패널들,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한 패널들, 어떤 사람들은 저랑 비슷하게 중립이었던 패널들이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한쪽 방송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열린민주당 지지했다. 그러면 지들끼리 또 이 모질이 같은 애들이 뭐 새날은 뭐 열린민주당을 80 지지하고 더불어시민당을 20 지지했다. 지들 이런 분석을 해. 너무 과학적이야. 다른 방송에는 또 더불어시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패널 또 나오는데 그러면서 새날 구독을 빼내만에 하고 있어요. 그런 병신 같은 짓 좀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 평가하기 전에 돌고래한테 먼저 물어보고 와요. 돌고래들한테 좀 이야기 먼저 듣고. 이게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메시지에 너무 경도돼가지고 진짜. 자기가 그게 그 사람 말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메시지에 딱 그게 꽂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메시지에 대한 자기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와서 새날을 공격을 하는 거야. 나 지금도 이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결국엔 우리 쪽 진영의 분열의 씨앗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편은 들었네 만에 이런 차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방송 운영자로서 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존중해줬는데 그 가치관들을 존중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한쪽 편을 안 들었냐고 말하는 사람부터 이 모든 다양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났거든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한 2년 후에 대선 때 보면은 되게 아픈 구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뭐 그만해 이런 얘기 뭐 계속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